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면입니다. 뉴스는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맥락은 말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이면, 오늘의 뉴스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군부가 움직였다. 시진핑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소문일까요? 이런 루머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붙고 더 그럴듯해집니다. 주변에서 그거 사실이래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소문이었던 것이 어느새 기정사실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합니다.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퍼집니다. 작은 신호 하나, 과장된 해석, 그리고 알고리즘 확산, 이 세 단계가 반복됩니다. 매번 똑같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은 정보가 통제되는 나라입니다. 공식 발표는 늦거나 아예 없습니다. 언론은 당의 입장만 전달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항상 간접 신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백을 루머가 채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진핑이 며칠째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 5위 장성이 갑자기 교체됐다. 권력 다툼이 있다. 군 차량이 평소와 다른 곳에서 목격됐다. 쿠데타다. 신호 자체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신호를 한참 앞질러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랫폼의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클릭수와 체류 시간만 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루머일수록 더 빠르게, 더 멀리 퍼집니다. 10년 전이라면 이 정도 루머는 며칠 만에 사그라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 텔레그램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루머의 수명이 길어졌고 도달 범위가 전 세계로 확장됐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검증의 속도를 압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확인된 사실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군부 고위직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일부 장성급 인물들이 교체되거나 공개 활동을 갑자기 멈췄습니다. 두 번째,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인사가 재편되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수년 주기로 반복되는 구조조정입니다. 세 번째, 일부 고위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꾸준히 이어지는 반부패 캠페인의 연장선입니다. 여기서 핵심 맥락 하나, 중국에서 인사 숙청과 교체는 권력 붕괴의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수십 명의 장성급 인물을 숙청했습니다. 그때마다 해외 언론은 권력 불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시진핑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마오쩌둥도 덩샤오핑도 집권 초기에는 반드시 군부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군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인사 이동은 필수입니다. 그것이 외부에서는 이상한 신호처럼 보이는 겁니다. 시진핑 역시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히 해왔습니다. 숙청은 공포의 신호가 아니라 통계력의 증거입니다. 즉, 지금 벌어지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정치의 정상적인 패턴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쿠데타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첫째, 실제 인사 이동이나 군사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둘째,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공식 설명이 없었습니다. 셋째, 그 공백을 상상력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증폭시켰습니다. 군 차량이 이동했다. 쿠데타 직전. 장성이 연락이 안 된다. 체포됐다. 시진핑이 며칠 안 보인다. 사망했다. 논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추측의 연쇄입니다. 실제로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은 과장된 해석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구조상 최고 지도자 동의 없이 대규모 병력이 움직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군 지휘 체계가 당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의 허가 없이 탱크가 움직이면 그건 반란이 됩니다. 중국 역사상 그런 시도가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BBC, 로이터, CNN 등 주요 외신은 이런 루머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전부 확인되지 않음으로 처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1차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안정적인가? 네, 완전히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진짜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 내부 권력 구조가 더 강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균열이 생기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냉정하게 보면 권력은 여전히 시진핑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군 관계는 공식적으로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경기 압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외자 이탈, 이 세 가지는 실제 데이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헝다, 비구 이비안 같은 대형 개발사들이 줄줄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루머가 아닙니다. 수치로 나오는 현실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한때 20%를 넘겼고 중국 정부는 그 수치 발표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경계 압박이 사회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정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건 중국 지도부도 모르지 않습니다. 쿠데타 루머보다 훨씬 조용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시스템이 흔들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왜 이런 루머들이 이렇게 빠르게 퍼질까요? 구조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선호합니다. 중국 쿠데타 발발은 클릭을 유도합니다. 중국 권력 재편 분석은 클릭이 적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 전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두 번째, 퍼진 루머는 수정이 어렵습니다.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정정이 나와도 처음 루머가 더 오래 기억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허위 정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이런 정보는 실제 판단을 왜곡합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의 의사결정이 흔들리고 일반인의 세계 인식이 왜곡됩니다. 실제로 쿠데타설이 퍼지는 기간 동안 중국 관련 주식이 출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루머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오래 살아남는 채널은 다릅니다.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기준 4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1차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누가 봤다. 어디서 들었다가 아니라 어떤 기관, 어떤 인물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는지를 보십시오. 로이터, AFP, 신화통신의 공식 보도와 익명소시통 기반 추측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중국 정치의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인사 이동 숙청, 숙청 쿠데타. 각 사건이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정보 공백 자체를 신호로 읽으십시오. 중국이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부 긴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붕괴는 아닙니다. 뭔가 있다와
무너지고 있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NATJ 경제 지표를 같이 보십시오. 정치 루머보다 위안화 환율, 외자 이탈 규모, 부동산 부채 현황이 훨씬 더 정확한 신호를 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읽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못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용하지만 복잡한 상태.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에는 항상 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퍼지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소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일수록 판단은 더 어려워집니다. 자극적인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차분한 분석은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건 사실입니다. 유머는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해석인가? 그리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자극적인 제목보다 훨씬 덜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팩트와 해석을 구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세계일수록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을 함께 키워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글로벌이면이었습니다.